자, 이번 시간에는 IDE 도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건 integrated, D는 development, 개발이란 뜻이고, E는 환경, environment.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하냐면 프로그램을 짜야죠. 작성해야 돼, 작성. 그러면 여러분 메모장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 아래 한글 같은 곳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그죠? 아래 한글이랑 문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 텍스트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 짠 다음에 메모장도 되고 워드 프로세스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텍스트로 저장이 돼야 돼. 텍스트로.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도 아래 한글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해야 되고 워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MS 워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뭘 하냐면 컴파일을 해야 돼요. 컴파일을 해야 한다는 건 기계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짰으면 기계어로 번역을 해요. 0과 1로 되어지는 기계어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소스 프로그램. 이거를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 컴파일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럼 이런 목적 프로그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부품화시켜서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옛날에는 한 번에 다 짰지만 지금은 따로 해서 연결시켜서 작업을 한다고. 이걸 우리가 링크라 그래, 링크. 그리고 얘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기도 해요. 지원을 함수를 받습니다. 직접 개발할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 지원을 받는 건 뭐야 이거? 이런 함수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지. 이것이 덩어리가 커지면 뭐라고? 컴포넌트라고 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웹이면 홈페이지 서버를 운영하는 웹페이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게시를 해야죠. 게시를 해야 일반 유저들이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과거에는 다 따로따로 했다고. 메모장, 컴파일해서 링크해야 돼. 여러 개 프로그램 다 링크 시켜야 돼. 그 다음에 지원 함수도 끌어시켜서 동적 라이브로 할 거냐, 정적 라이브로 링크 시킬 거냐,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정적 링크는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다 집어넣는 거야, 이 라이브를. 동적 링크지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결합을 하겠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웹에 게시도 해야 돼. 패키지화 시켜야 돼. 패키지. 그러니까 고객한테 줘야 되잖아. 고객한테 만들어 줘야 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거 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야 돼?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한 번에. 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IDE. 가장 대표적인 건 이클립스가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어디다 짜? 메모장 있네. 메뉴에서 컴파일 시켜. 그러면 컴파일 되네. 필요한 거 끌어당겨. 다 끌어와 쓸 수 있네. 게시해. 게시다. 이런 걸 하나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IDE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 프로그램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에서 처리 환경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클립스 같은 거. 기존 방식은 코딩 편집기 이런 거, 메모장, 워드 프로세스, 컴파일러, 디버깅까지도 플러스 돼. 오류를 찾고자 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준다. 수정하는 것까지 지원해주고.
관련된 모든 기능 하나 묶어서 대화식으로 그래픽 유저 방식으로 화면에 다 보여주고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이거 이상하다고 표시해주고 다 메시지 뿌려주고 해준다. 얼마나 좋아. 그런 환경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 많이 쓰는 게 이클립스. 개발 환경을 지원해주죠. 자바나 C++ 언어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준다. 이클립스는 자바나 C++ 그런 거 많이 지원해주죠. 컴파일 및 디버깅, 번역을 해주거나 디버깅 같은 거 다 해준다. 논리적 오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찾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걸 다 지적해주거든요. 컴파일을 딱 하게 되면 에러가 메시지가 떠요. 몇 라인에 에러, 몇 라인에 문 이상하다 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찾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외부 모듈. 내부 모듈도 있지만 외부 모듈. 이게 외부 모듈이죠. 외부를 통합할 수 있는 기원. EAI, ESB 등의 외부 인터페이스물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가 있다면 10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는 뭐 영업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인사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고객관리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웹을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프린트를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DB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 이런 컴퓨터들이 잘 운영될 수 있고 데이터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 미들웨어를 우리가 EAI 혹은 ESB라 그래. 이거 옛날 방식, 이거 최근 방식인데 웹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여기가 어댑터가 필요 없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자고. 뒤에 나오니까. 외부 인터넷 모듈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얘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다 컴퓨터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인터넷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얘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통합될 수 있도록 EA나 ESB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준다. 자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 연결된 DB, 대량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DB를 연결할 수도 있고 자바를 사용할 때 그것이 연결 형태의 지원이 바로 JDBC, MS사 제품은 ODBC.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 얼마나 편해. 옛날에는 직접 이걸 다 DB로 연결시켜야 돼. 직접. 너무 어려워. 이거 하나 배우는 것도 며칠 걸려. 이건 며칠 더 걸리고. 이것도 어렵고. 얼마나 좋아. 한 번에 다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아이디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통합 환경, 이런 통합 환경이나 웹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준다 말이지. 형상 관리 뭐예요?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관리하시기도 하고, 배포 관리, 패키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어떻게 프로그램 배포하는 것까지도 다. 배포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웹에 게시한다 혹은 배포한다 그래요.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다가 프로그램을 짰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그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해서 이쪽에다 저쪽 서버에다 복사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서버로 옮겨지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이 IDE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했던 것처럼 이클립스가 있죠. 라자노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IDE 종류가 아닌 거는 뭐냐 하는 거 다른 거랑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한 거보다는 이클립스나 라자노스나 뭐 엑스코드나 IDE가 이거는 이제 비슷하니까 C++ 빌더, J 빌더. 그러니까 스튜디오스, 엑스코드, 빌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통합 환경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세부적으로, 특징적으로도 이제 한 줄씩 언급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IBM 제품이에요. 이클립스 재단에서 만들었고 클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플랫폼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운영체제는 윈도우나 리눅스, 맥 OS. MS 여러분 아니면 가장 많이 쓰는 윈도우, 그 다음에 서버용으로 쓰는 리눅스, 무료, 맥킨토시 OS. 주로 쓰는 언어들은 자바, C, C++, PHP, JSP. 뭐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이 이클립스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라자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자로스라는 팀에서 만든 거 역시 클래스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어느 기종이든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픈소스에 보통 많이 쓰고요. 이건 이제 운영체제. 그 다음에 파스칼 쪽에 지원입니다. 파스칼. 옛날에 C 언어랑 같이 양대 산맥을 했던 이 파스칼 언어는 C 언어는 실용화되었고 파스칼은 학문 쪽으로 많이, 대학에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출연이 돼서 뭐 델파이라든지 이런 기본 소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파스칼인데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라자노스.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보통 32, 64 버전. 컴퓨터 여러 운영체제가 32도 있고 64도 있잖아요. 코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윈도우즈, 그 다음 베이직, 닷넷, C++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갖고 다니는 거.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리눅스, 맥OS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리눅스를 쓰고 있죠. 갤럭시, 삼성 거는 다 리눅스 하에서 쓰는 겁니다.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죠. 뭐 C나 C++를 쓰는데 그것도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구글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엑스코드는 애플입니다. 구분되죠? 그 다음 맥, 아이폰, 맥OS, OS는 맥OS나 iOS, 자바, C++, C샵, 애플릭스캡, 그러니까 애플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 브레인스라고 하는 것도 혹시 젯브레인스, IDA 제품을 만든 회사고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자바나 JS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다. C++ 빌더는 엠바카데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J빌더도 같이 만들었어요. 같은 거예요. 똑같죠? 요거는 C++로 위주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자바로 위주로 만든 겁니다. C++, C, J빌더.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어떤 회사 제품이구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의 플랫폼에서 어떤 언어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한 줄 정도 나오면 그걸 찾아냈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협업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옆에 동료랑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끼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 소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용되는 이미지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공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둘게요. 인터넷. 여기 우리 A라는 회사야. 여기는 B라는 우리 지사야. 여기는 서울이야. 여기는 뉴욕이야. 여기 개발자가 있겠죠. 개발자가 있겠지. 이 사람이 직접 둘이 만나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예전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오라고 했지만 이전에 인터넷이라는 것과 바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엄청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를 얘가 같이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료 저장도 되고 문서도 교환할 수 있고 소스 코드도 교환할 수 있고 DB도 교환할 수 있고 이미지도 서로 여러 가지 의견도 게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도구들이 바로 우리는 협업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인터넷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인터넷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도구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십 명의 수천 명 개발자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다는 자체가 요즘 같은 세계에서는 힘들죠. 거의 안 하죠. 하도 되지만 안 한다 그렇게.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수록 도와주는 협업하는 도구이다. 소프트웨어 혹은 그룹웨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성은 어떤 걸까요? 많은 개발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은 개발되어지는 거니까.
간단한 프로그램은 혼자 개발할 수 있지만 아주 규모가 큰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혼자 개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뭐 구글 같은 건 대표적인 거겠죠. 개발자마다 전문 분야 경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자의 유대감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는 문제가 발생하죠.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의견 주고받으면서 보통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다 할 거냐고 어디다가. 보통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다. 통합교원에서는 개발자 협업에 대한 도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작업 일정, 아키텍처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효과적인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만약 이런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인터넷을 갖추지 않았다면 갈 동안, 올 동안, 퇴근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두 명은 모를까? 몇천 명씩 달라붙는다고 하면 개발자 의사교환 기능이 있는 거고 당연하게 개발자 간에 직접 공유할 수 있고 오류 현상 인식, 의견 공유, 개선점 공유, 다양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고 이슈, 일정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의사소통, 집단 지성, 서로 의견이 계속 창출됨으로써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협업 도구의 기능이다. 종류를 보면 문서, 그냥 서로 나와 의견 같은 걸 서로 문서, 이메일 주듯이 문서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면 문서라는 공유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가도 다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버, 네이버 드라이버 다 그게 다 문서 도구죠. 내가 필요한 문서 올렸다가 같이 보고 받을 수 있고 누구 와서 여러 배 볼 수 있고.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구글 드라이브 써서 상대편한테 초대를 시키죠. 구글 계정을 가서 봐라 이거지. 소스도 마찬가지로 도구로 같이 쓸 수 있고 아이디어, 디자인, 마인드 매핑, 프로젝트 관리 도구 하나는 이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구분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워낙 도구가 많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치 문서를 공유하는 고객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영상을 만들고 어떤 편집을 했다 그러면 구글대로 올려놓으면 내가 이제 허용한 사람이 가서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거나 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거. 구글 드라이브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쓰죠. 1년, 한 달에 2,400원 내나요? 100기가 정도 주고. 슬라이드, 인터넷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소스, GitHub.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GitHub가 뭐냐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저건 협업 도구구나. 좀 더 자세하게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도구구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모듈을 이쪽 짜고 저쪽하고 결합시켜보고 하는 걸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아이디어, 에버노트라고 하는 거. 서로 의견들을 주시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갖다 저장하고 확인하고 또 의견 제시하고 댓글 달고 이런 것들. 이미전이라는 것은 디자인의 결과를 보여줄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디자인 쪽으로 많이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실제로 구현해 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으로 나 이렇게 그려졌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 직접 보여주는 거죠. 시제품을. 디자인. 레드펜이라고 해서 주로 디자이너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레드펜, 레드펜, 협업도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인드 매핑, 공동 마인드 매핑.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막 거침없이 막 다양하게 막 얘기하고 취합하고 합의를 돌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망, 서로 의견들이 서로 관계가 맞고 제 의견이 맞고 얘 의견이 맞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 지어서 민주적으로 선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어요. 트렐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의 공동 프로젝트 관리 도구다. 아주 좋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는 거죠. 웹 기반이고 분류하고 구성원의 배정을 작업하는 가장 업무적으로 관리자들이 좋겠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 때 너 일로 들어와, 너 일로 들어와, 너 일로 들어와. 물론 웹 기반, 웹 프로그램일 때 화면에 다 제공해주고 너 업무 다 배정해주고. 리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건데 얘는 버그 추격까지 오류가 발생됐을 때 추격하는 것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입니다. 공짜예요. 자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 역시 버그 트래킹 기반 협업 도구다. 그 다음 데스크월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투명한 인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조직에 관련된 게 좀 강한 그러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 4개. 출제자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깊이 들어가 보면. 일정 관리 도구는 캘린더, 구글에서 캘린더 있잖아. 날짜, 달력 지원해주고. 컨피런스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와 파일을 협업하는 도구이다. 자, 이렇게 일정 관리 도구부터 프로젝트 관리 쭉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아, 이런 형태의 내용이 있구나.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도구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도구들이 또 많잖아. IDI, 그죠? IDE, EAI, ESB 이런 더대 용어들을 다른 것과 구분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형상관리 도구에서 어떤 내용이 있나 보죠.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걸 직접 소프트웨어로 직접 관리한다는 건,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형상관리 도구가 됩니다. 자, 우리 형상관리 컴퓨터가 존재하겠죠. 서버가 존재할 거라면. 물론 저장소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형상 관리 서버라고 하자. 이건 저장소가 되겠네, 그럼. 형상 관리 저장소.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개발자의 PC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로컬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상 관리 컴퓨터라고 할 수 있고, 형상 서버 혹은 형상 관리 컴퓨터. 저장소가 이제 핵심일 테니까. 그럼 여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도 있겠고, 일반 응용 프로그램도 관리할 수 있겠고, 아니면 업무 프로그램도 관리할 수 있겠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을 하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형상 관리할 수 있는 소스를 갖다가 저장하는 게 있겠죠? 처음에 갖다가 저장하는 거. 우리가 이걸 임포트라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형상관리 서버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등장이 됐어. 이걸 관리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의 현재 버전, 최초의 버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갖다 집어넣는 걸 우리가 임포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상관리 서버에 저장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리합니다. 계속 이제 이걸 적용을 시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뭐 사용이 되다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수정이 좀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가져와. 이게 바로 뭐냐면 체크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되든 응용 프로그램이든 업무 프로그램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 내용의 지금 최신 버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로컬 컴퓨터로 가져오는, 사용 개발자 컴퓨터로 갖고 오는 게 체크아웃. 반대는 뭘까요? 체크인이죠. 체크인. 체크인은 반드시 커밋이 되어야 됩니다. 체크인이라는 것은 내가 수정을 했을 거 아니야. 체크아웃을 해서 내 개발자 PC로 가져왔어. 어떤 특별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어. 그럼 다시 이제 올려야 되겠죠. 이거 체크인입니다. 헷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홈페이지에서 어떤 특별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화면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체크아웃을 통해서 개발자 PC로 가져옵니다. 수정을 통해요. 수정을 한 다음에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을 할 때 이 체크인 할 때 바로 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번 커밋을 완전히 해야 완료가 되는 거야. 한번 단계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저장할 때,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해! 이라는 얘기예요. 준비 완료. 내가 수정된 내용을 일단 올릴 거야. 올려놓고 커밋 누르면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프로그램 보면 뭐 홈페이지 쪽이죠. 뭐 수리 기간, 은행 같은 경우 뭐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검 기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사실상 그 기간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잘 문제가 있는 거죠.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두는 거. 근데 그 기간 없이 이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수정한 다음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형상관리 서버가 있으니까 여기서 수정해 놓고 적용할 거야. 딱 적용하면 사용자는 전혀 이것이 수정 시간이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몰라 쓰는데 문제 없어. 가용성 침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사용자가 쓸 수 있을 때 쓰게끔 되는 거죠. 이게 체크인은 변경할 거 준비됐어. 커밋 하면 완료가 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간단한 거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게 일방적으로 그냥 변경사항을 제공하는 거라면 사용자 측에서 변동사항을 이쪽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자 권한을 줘가지고 충분히 소프트웨어 어떤 특정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 그 변동사항이 존재하겠죠.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업데이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이렇게 운행하다가 내가 특별한 경우에 다른 게 받아가지고 다른 데 뭐 주고 싶어. 버전을 현재 운영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운받아 주거나 아니면 패키지 상품화 시켜서 쓰고 싶을 때 그거를 그대로 내려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익스포트라고 그래요. 릴리즈 하는 거죠. 릴리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거야. 현재 서버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서 뭐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상품화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원래 운영되고 있는 형상관리 서버에 그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것을 우리는 익스포트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체크아웃은 지금 이걸 수정을 위해서 내려받는 거죠. 현재 운행 중인 거.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려받는 거예요. 체크인은 그 수정된 내용을 집어넣는 거고 임포트는 초기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운영되는 도구, 명령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상관리 도구의 개념은 구성관리, 구조라든지 아니면 변경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추적한다는 건 버전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얘기고 변동사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 기록을 갖고서 추적할 수 있다. 그 단순 버전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력 관리할 수도 있고 뭐 문제점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관리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도구를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구를 쓴다는 건 여러 가지 변경 사항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사용한다. 소스 코드 문서 버전 관리는 당연히 이력 관리.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적용했더니 문제가 발생이 됐고 문제가 발생된 걸 어떻게 복구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이런 형태의 기록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 추적, 변경사항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구 기능은 체크아웃은 뭐라고요? 형상관리 서버로부터 최신 소프트 형상을 개발자 PC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체크아웃 하면 로컬 컴퓨터에 원하는 프로젝트의 사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최신 계정폰을 포함한다는 얘기. 최신 계정폰을 포함하는 거죠. 최신 거지, 최신 거 당연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거도 가져올 수 있다. 그걸 관리해 주니까. 개발자가 수정한 수술, 형상 관리 업로드 시키는 게 뭐예요? 체크인. 그걸 최종, 업로드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형상을 반영하도록 기는 것이 바로 커밋 수행함 이후 사용된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업데이트라는 건 변경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가져오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홈페이지나 일방적인 서비스가 그 사용자가 쓰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닐 때는 없는 기능이죠. 근데 변경, 권리자의 권한, 관리자나 사용자의 권한을 줘서 그들이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 적용시키는 게 업데이트고 임포트는 처음으로 갖다 놓을 때 임포트, 익스포트는 릴리즈 같은 거 할 때 소스 파일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픈 프로젝트 경우 소스를 압축해서 릴리즈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임포트다. 그래서 이 6가지 도구의 기능 설명을 했을 때 틀린 거 아닌 거 찾아라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형성 관리 도구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형태, 뭐 IDE라든지 뭐 EAI라든지 ESB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 관리 CVS라든지 뭐 GIP 이게 뭔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은 형성 관리 도구. 요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뭔지는 간략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명했을 때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자, 형상관리에는 이렇게 네 가지 도구가 있는데 CVS는 초기 버전이고요. 그걸 좀 보완한 것이 SVN이에요. 얘는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얘가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중앙 컴퓨터가 물론 얘는 중앙 집중도 가능해요. 형상 관리 서버가 중앙에도 있고 자기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있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버전업이 된 거죠. 자, 하나씩 보죠. 핵심이야. 가장 오래된 거야. CVS. 가장 오래된 거. 형상 관리가 뭐예요?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체크아웃, 체크인, 커밋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오래된 거다. 중앙 집중력 중요하죠. 구분하라. 그 다음 다수의 개발자 동시에 범위 운영체를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크아웃,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업데이트, 체크인, 커밋을 사용한다는 거고 DIFF라는 건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과 이후 버전 그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 파일 단위로 얘는 중요한 거예요. 파일 단위. 다른 거랑 구분이 되는 겁니다. 파일 단위. 중앙 집중력 가장 오랫동안 요거를 체크해 두라는 겁니다. 직선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작업해야 돼. 명령이.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니까 그렇죠. 옛날 거니까. 유니코드 파일을 지원이 부족하고 텍스트 기반의 소스만 텍스트만 한다는 얘기죠. 유니코드라는 건 우리가 전 세계 코드를 2바이트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든 코드죠. 아스키 코드도 아니고 앱시드 코드도 아니고 유니버셜한 코드라는 얘기예요. 2바이트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이 부족하다. 왜? 초기 버전이고 유니코드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등록된 파일이랑 디렉토리는 변경이 되게 어려워요. 변경이 불편하다. 딴 거는 이거를 갱신한 거는 이것들을 다 보완한 거예요. 단점들을. 커밋 실패 시 롤백 되지 않습니다. 롤백 되는 게 있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발 도구 3 이클립스가 내장되어 있다. IDE 고구인 이클립스가 내장되어 있다. 초기 버전이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텍스트 기반이고 그죠? 유니코드 잘 사용 못하고 그 다음에 롤백 잘 안 되고 그 다음 파일 단위로 된다. 핵심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SVN은 가장 많이 쓰는 거야. 현재 중앙형이야. 얘도 CV에서 단점을 보완한 거고 대체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도입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내가 CVS를 쓰던 사람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야. 별 차이가 없다. 단점만 보완한 거니까. 속도 저장 전략들이 개선되었다. 단점 보완한 겁니다. 파일 단위로 되어지는 반면에 얘는 뭐야? 작업 모음 단위로. 이게 달라. 파일에 기록된 게 어떤 작업과 상관없이 파일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작업이 한 페이지가 되든 두 개 되든 세 개의 파일이 되든 작업 단위로 보관하고 관리한다. 디렉토리 이건 어떻게 돼? 자유롭다. 앞에 CVS는 어렵다 그랬잖아. 오토 커밋을 사용하기 때문에 롤백이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 다음에 서드 파티라는 건 뭐예요? 1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가 있잖아. 그러니까 first 1파티, first 파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책 날개도 있죠. 그냥 제작사예요.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그 다음에 이 세컨드 파티는 뭐죠? 소비자예요. 소비자. 우리 고객.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뭐 보급책, 제3자, 하청업체, 중간 뭐 딜러 이런 사람들을 다 서드 파티라 그래.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다. 중간자들이 개입들이 많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GIF. 가장 중요한 건 분산입니다. 분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다. GIP 그 기본 개념과 다른 방식으로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 얘는 분산형이에요. 분산형. 이거 1번, 2번 CVS나 SV에는 집중형이지만 중앙 집중형 분산형이기 때문에 좀 쓰기가 이거 쓰던 사람이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산형이다. 이거 가장 중요해요. GIP는 중앙 집중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하다. 융통성이 있다. DIP를 통해서 이전 버전, 현재 버전을 비교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죠. 로컬 환경에서 형상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버, 원격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형상 관리 서버도 있고 그러니까 원격으로도 할 수 있고 로컬로도 할 수 있다.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앙 1번과 2번은 중앙 집중형이니까 종속적이 돼. 어떤 거든 그쪽으로 다 집중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는 분산되어 있으니까 자기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쪽과 메인 중앙과는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격 전원과 로컬 사이의 상황이기 때문에 고당을 쉽게 복구할 수 있다. 두 개를 분산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야? 하나가 망가도 복구할 수 있잖아. 근데 중앙 집중적인 것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중앙 서버가 중앙 집중형이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겠죠. 중요한 건. 커밋을 로컬 형태에 이루어지고 푸시 동작의 원가. 커밋이 하면 얼로? 로컬에, 내 컴퓨터에. 푸시하면 어떻게 돼? 원격에. 매우 중요하죠? 전혀 다른 겁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바이너리 문서도 형상 관리가. 바이너리라는 건 이진 파일이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음성도 다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문서다 그러면 어떤 문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영상, 멀티미디어 데이터, 음성, 동영상, 화상 이런 걸 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D, PD4라고 하는 게 나오죠. 2014년 극히 최근에 나온 툴이에요. 비싸요, 근데. 비싸. 코드뿐만 바이너리 다 되고. 멋지. 합치는 속도가 빠르다. 비싸니까. 히스토리 검색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러니까 예전 버전의 자료를 되게 쉽게 편리할 수 있고. PDDIFF는 내가 지금 수정한 내용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PD4의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거 명령어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새로운 버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쓰는 명령어도 많고, 근데 항상 명령 앞에 P4가 붙어요. 근데 P4DIF는 현재 로컬 컴퓨터에 있는 내가 수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명령인데, 이거 쓰기가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리버전 넘버링 인터페이스가 변하다. 버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큰 리소스 관리 좋다. 규모가 큰 소스가 좋고, 바이너리 파일이 매우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최신에 맞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파일명 히스토리 추적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파일명을 바꾸면 추적이 곤란. 파일명 단위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LI라고 하는 건 텍스트 명령이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CL이라는 거 우리가 GUI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형태 마우스를 찍어다가 그리는 형태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마우스 복사하려면 이렇게 복사하잖아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시키거나 지우거나 하잖아. 이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CLU는 커맨드니까 명령을 주면 copy a.text로 파일을 b.text로 복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걸 CLI 방식이라래.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명령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최신 버전이고, 그죠? 바이너리 충분히 속도 빠르고, 바이너리 가능하고, 큰 리소스, 리버전 넘버링이 좋고, 뭐 파일명이 바꾸면 히스토리가 찾을 수 없다는 그런 특징들. 네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